네, 감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하고 끝나냐? 10번하고 끝나냐? 10번. 어쩌면 10번하고 끝날 것도 같다. 자, 10번은 아니요. 동짓날이네. 얘는 진짜 동짓날. 아까는 지월. 동짓달. 동짓달은 지월. 얘는 동짓날. 동지일, 동짓날, 벽동 창명학교, 벽동군에 있는 창명학교 박형관 교장이에요. 와 더불어 제익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경호선사가 그 강계에서 서당을 열어가지고 그 초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익들하고 같이 가 있는데 뭐 모여봐야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은 다 뭘까요? 서당 훈몽들이겠지 뭘. 그다음에 얘는 이름에 학교가 붙었잖아요. 창명학교라고. 그러니까 크단 말이야. 그 동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래는 뭐를 했어? 운수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접어요. 접고 더 큰 원대한 꿈을 위해서 접고 간다. 뭐 이렇게 경호사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산나물 소찬으로 먹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불안하니까 또 어디에 앉아? 창가에 앉는 거죠. 창가에 빙의 돼서 기대가지고 앉는 그런 내용. 그 전에 했어요 이거. 빨리 갑니다. 빨리 할게요. 자, 박형관과 여러 법과 더불어 뜻밖의 맑은 인연 학당을 방문하니 어마 좋다. 맑은 인연? 경호사가 좋아하는 청년. 여기 청년 있죠? 좋아. 뜻밖의 맑은 인연. 학당을 방문하니 구슬 같은 글 읽는 소리가 군침을 돌게 하네. 배고파. 아침부터 굶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나 경호사는 배고파 추워. 춥고 배고프면 거진가? 이거 옷도 너덜너덜. 딱 거지잖아. 그래서 경호선사도 불쌍해. 구슬 같은 글 읽는 소리가 그냥 아침 배에 밥도 굶고 왔는데 그냥 군침이 돌더라. 그래가지고 솔바람 부는 창가에 이 창가에 기대 앉는다는 게 다 이유가 있죠. 도망가야 돼. 기대 앉아 산나물 소찬. 산나물 소찬이들 너무 맛있게 드셔요. 문을 닫는 그대는 여기서 그대는 박형관이더라. 원대한 뜻을 지녔고 뭔 뜻을 지녔어요. 운수업 하다가 이제 이 학교 창명학교 이 학교라는 이름 창명학교까지 지었으면 일제시대 때는 웬만한 갑부가 아니면 못하죠. 창명학교도 가보고 싶다. 북한에서 그 창명학교를 남겨놨을까? 원대한 뜻을 지녔고 오솔길을 산매고 가는 나그네의 감회가 많구나. 이거는 뭐랬죠? 궁도, 하삽객, 하삽객. 경호선사가 당신을 하삽객이라고 하잖아요. 궁도에서. 그러니까 감회가 많더라. 이 경호선사를 드러내는 말이죠. 하삽객, 하삽객. 경호사는 갈 길이 뭐하더라? 험하더라. 궁도 아주, 아주 그냥 궁핍한. 더 이상 갈 데 없는 곳에 삽을 메고 가는데 객이더라. 무슨 객? 하삽객. 오 마이 갓. 아까는 풍진객. 풍진객이요. 하삽객이요. 배고파요. 슈퍼 뭔데. 그래서 뭐라요? 동포를 사랑하고 벗의 사귐이 정중한 그대에게 동포를 사랑하니까 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창명학교를 지었겠죠. 박형관이가. 그리고 벗의 사귐도 정중하다는 얘기는 처음 봤는데 엄청 잘해줘.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그대에게 이렇게 사귀려고 했더니 이제 헤어진다고 하니까 술 한잔 권하고 또 권하고 해가지고 권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애국심을 알 수 있는 거는 경호선사가 박형관이를 칭찬하는 이유는 뭐니까 동포를 사랑해. 나라를 사랑해. 그래서 창명학교를 지은 박형관이를 크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 시는 경호가 평안북도 강계군 아니 벽동군의 북부에 있어요. 북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군청 소재지. 어디? 벽동 창명학교.
벽동 장명학교를 방문하여 장명학교를 폐교하면서 폐교 떠나는 박형광과 그를 아쉬워하는 여러 벗들과 더불어 송별하는 모임을 갖고 있는 조촐한 술자리더라. 그래서 이제 벗이라고 말은 하는데 벗들이 다 벗이란 말이냐. 전부 다 서당 훈몽들이겠죠. 여기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이 동포를 알아. 학도를 지도하고 있는 훌륭한 교사로. 교사가 아니고 학장이라니까. 뜻밖의 맑은 고운 년으로 밭을 만났는데 학당을 방문했는데 마침 가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 글 읽는 소리. 가장 귀에 행복한 소리 뭐죠? 하늘 전 따지 거물현 이거 했겠죠. 학동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에 흡족한 마음이더라. 이곳 장명학교는 비록 지금은 문을 닫지만 그대는 원대한 뜻을 지녔고 앞으로의 다른 길을 향해 가서 희망이 창창하더라. 우리 경호선사 크게 칭찬해주고 계시죠? 에휴, 그래놓고 그러나 저기 오솔길로 삽을 메고 가는 나그네 이거 누구야? 경호선사. 갈 길이 막막해? 뭐 오솔길 아까 궁도라고 그랬죠. 궁도.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길. 오솔길. 아직도 타야 돼. 그래서 삽을 메고 가는 나그네의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착잡하여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또 잘 돼가지고 폐교하고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경호선사는 아직도 끝 가는 데도 없어. 에휴, 그래서 늙은 노승 경호더라. 동포를 사랑하고 벗의 사귐이 정중한 그대 박행관에게 아이고 만나자마자 헤어진다니 술 한잔 더 권하고 싶은 경호의 아쉬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이별시더라 이런 얘기죠. 이 시가 경호가 강계에서 학당을 열기 전인지 후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것도 전봉준 장군 나타나기 전에는 어디를 지나다가 했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다 이미 안정이 된 상태에서 하지만 학당을 방문하여 구슬 같은 글 읽는 소리에 감동하는 경우는 진짜 많은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제가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미 훈몽의 자격을 넘어서서 나라의 희망을 말은 훈몽인데 경호선사는 뭐 훈몽을 넘어선 그죠? 그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나라의 희망을 교육에서 찾고 다녔지 아까. 그리고 성각자의 의지에 들어섰어. 엿볼 수 있는 부분이더라. 아이고 우리 경호선사 어떻게 하냐. 비록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힘든 사정으로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극히 동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장명학교를 개교했던 박형관에게 학교 문을 닫는 이 순간에도 그대는 원대한 뜻을 지녔음을 극구 칭찬하고 궁도의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또다시 떠나가야 하는 박형관을 위로하고 있더라. 값싼의 연애 두뇌 산골 서당 훈몽이 된 경호 아닌 단주의 모습으로 경호는 자신을 세간에 드러내 보였다. 경호선사는 하삽객이 됐더라 이런 얘기죠. 이제 단주의 남은 생은 서당 훈장으로 정착을 하고 마지막까지 삶을 여기서 끝내요. 박형관처럼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경호선사는 그 박형관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자기는 오솔길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오솔길로 삽을 메고 가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값싼 관계 등지에서 머리를 기르고 유관을 쓴 모습으로 경호선사는 살았더라. 이름도 박난주라고 개명하였더라. 그곳에서 서당의 훈장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의 나이 64세 1912년 4월 25일 값싼 웅이방 토화동에서 임종계를 남기시고 호련히 열반에 들더라 이런 얘기죠. 경호당 성우는 자신의 임종을 예감하고 이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제가 말했잖아요. 그 경호선사가 떠나시기 전에 1901년에 고종황제가 그것을 공포했잖아요. 경호선사는 1904년에 떠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노래를 알고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자기 당신의 임종을 앞두고 딱 일주일 전에 4월에 누구의 몸을 이끌고 어디를 가?
백두산 다녀온다. 민족의 성사님 백두산을 등정하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돌아오더라. 나라의 안녕, 독립이죠. 독립. 일본 놈들로부터의 독립. 언젠가 경호는 해인사에서도 해인사에 계실 때에도 매일같이 그 팔만대장경 장경각을 돌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원이죠. 기원.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백두산도 등정을 했대요. 그 같이 등정한 사람이 그 써놓은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신기해.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오래된 분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건 내가 그때 많은 자료를 다 담아놓지 못했다는 거. 너무 바빴고. 그때 대학원 다닐 때 저는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학원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못 됐죠. 그래서 언젠가 경하는 해인사에서도 언제나 매일 아침 8만 대장경 장경각을 돌아서 축원을 하였다고 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봉준 장군한테 보낸 그 서간을 보면은 그 말했잖아요. 비안도 거기 그 동굴에서 샘물이 마르도록 그 뭐더라 달이 떠가지고 보셨지? 하여튼 그 초생달이 되도록 보름달이 초생달이 될 때까지 제가 축원하고 또 축원하오니까 부디 용기를 가지고 하라는 그런 내용을 이 전봉준 장군한테 그 보낸 내용이 있어요. 참으로 과반이죠. 굉장히 진실하시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기도도 받는 에이씨 안 됐어. 나도 기도 그냥 기도하면 홍기도야 이거. 기도하면은 그냥 진짜 평생을 내가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여기까지밖에 이루지 못했어요. 나는 아쉬움이 남지요. 저도 나는 아쉬움이 남아요.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26살 때 서울에 교직생활하러 올라오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조계사 앞에 가서 산 액자. 간생모살님. 그 액자가 나는 없어진 줄 알았거든. 근데 어저께 우연히 보게 됐는데 나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래서 많은 위로가 됐고 경선사도 평생을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고 가셨어요. 안 됐어. 노승경은 1910년 조국이 일제 강제 합병된 것을 본내 아쉬워했죠. 얼마나 돌아가기를 기다렸거든요.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했는데 못 돌아갔어. 백두산에 올라 만국의 하늘을 달래고 돌아온 바로 그달 하순 4월 25일 갑산 웅이방 도화동에서 동네 사람들한테 일일이 인사를 하고 다녔죠. 마을 춥고 외로운 땅에서 영원히 원적에 들었더라. 세수는 64세요. 범납은 56세더라. 임종계만이 그의 열반을 지키고 있더라. 거기서는 김탁이 있었더라. 제자들은 후손이 없는 난주를 위해서 그들 서로가 후손이 되어서 유교식 장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줬다. 김탁은 법구를 수습하여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박난주 선생 지묘라고 딱 써서 묘도 해놨어요. 수월로부터 경화의 부음 소식이 덕숭산 정회사에 있던 만공에게 전해진 것은 1914년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1914년 7월 25일로 1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석다로 송락을 쓴 제자 일행들이 갑산 마을을 찾아와 난주의 행방을 물었더라. 바로 만공과 해월 그리고 해월의 제자 등이 그의 일행이었더라. 해월의 제자 두고 철우하고 운봉하고 우남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철우, 운봉, 우남, 해월, 만공 이렇게 5명이 갔죠. 경허의 묘 앞에는 아담한 비석이 서 있더라. 그 비석에는 난주 선생 치며 아이고 돌아버려. 경허가 천하한 뒤 3년 후 제자 만공과 해월 등이 난주의 묘를 찾았을 때 이 3년이라는 것은 횟수로 3년이다는데 횟수로도 3년이 아니야.
1911년이니까 잘못 썼죠. 불이 한 길이나 자라 있었다고 한다. 2년 후겠다. 근데 선종의 중흥주가 긴 정막 속에서 만공을 기다렸다는 듯 관 속에는 경화와 헤어질 때 만공이 스승 경화에게 준 선물 담뱃대와 쌈지, 그죠? 긴 장죽의 담뱃대와 쌈지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만공은 그 감회가 남달랐을 것으로 짐작이 가더라. 한없는 눈물을 쏟았겠죠. 경화는 삼수갑산 교이고 현장 서당 마을에서 쓸쓸히 입적했다. 당시 경화의 저고리 속에 옷 저고리 속에 그게 들어있었다 하죠. 다음에 개송이 들어있었더라. 천하시. 삼수갑산 깊은 고래 뭐냐? 경허 성우 천화시. 이 천화라고 하는 거는 아무에게나 붙이면 안 된다 그랬죠. 옮길 천자예요. 화는 화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업에 따라서 간 게 아니고 몸을 바꿔서 가신 거예요. 또 다른 인연지를 향해서. 그래서 천하라는 말은 도를 깨달은 선승에게나 그 생사해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내 맘대로 생사해탈권을 쥐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그런 깨달은 선생에게만 붙이는 게 천하시예요. 아무나 천하에 따르면 안 되지. 그래서 경허선사는 천하하셨어요. 이건 내가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경허성어 천하시라고. 삼수갑산 장공리에 있죠. 삼수갑산 깊고 깊은 골짜기 속에, 이런 얘기죠. 속리자. 비속비승 송경하라파. 비승비속이 아니고 비속비승이라고 써 있어요. 비속, 속인도 아니고 중도 아닌 송경하. 참, 경허선사도 참, 이 겸손의 끝판왕은 경허선사야. 비승비석이라고 하세요. 가끔은 비속비승이라. 경허선사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속인처럼 중노릇도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어쩐든 간에 비승비속이 아니고 비속비승이라니까요. 비속비승 송경하라. 고향 천리 무인편이요. 고향은 천리라. 아까 고향이 천리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고향이 천리라. 이 성, 아까 성자가 있었죠. 이 성에서는 택도일이다. 고향 천리 무인편. 인편이 없어. 이제 안 와요. 왜? 견사 오지 말라 그랬죠. 왜냐면 일본 놈들이 더 추적을 깊이 하니까 친척이고 나발이고 이제 오지 마. 그래가지고 그 전집사 하나만 왔다 갔다 그랬죠. 근데 그분이 갔어. 가서 이제 오지 말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설날이죠. 설날에 오셨죠. 1913년 설날에 오셔가지고 경호사가 그 갑산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 유감이라는 시 있죠. 그 유감이라는 시에 써 있잖아요. 술도 받아다 놓고 양식도 좀 해놓고 그렇게 해서 떠나셔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올 사람이 없어. 언제 올지 몰라. 설날이나 추석날 오실는데 이때는 지금 4월 25일이라 설날은 지났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추석날은 아직 멀었고 그런 사이에 경사가 열반하시게 되니까 고향은 천리라 인편이 없어. 뭘 전하고 싶은데 별세비보. 별세비보. 참 재밌는 말이네. 별세비보. 비보라는 거는 알고 슬픈 소식이고, 별세는 세상을 떠나는. 내가 세상 떠나는 슬픈 소식을 어디에 붙인대요? 아까 이거잖아. 붙일 기자는 붙일 기는 인편에 붙이는 거고요.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인편이 아니야. 그냥 붙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붙이노라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어디에 붙였어? 흰구름에 붙여버린 거야. 흰구름아 흰구름. 내가 떠나는 세상 떠나는 슬픈 소식을 네가 남쪽에 있는 그 시기들에게 전하거라. 이 얘기요 지금. 그래서 경허선사 친구인 백운에게 전한다. 별세 비보 부백운이라. 이렇게 해서 경허선사가 이 전화를 하시게 되죠. 이때 만국은 장삼의 도포를 감은 경허의 모습이 만공의 눈에 부딪혔어요. 뜨거운 눈물을 쏟게 하였다. 만공은 다비에 불을 붙이며 한수 시를. 이때까지도 만공 스님은 열반할 때까지도 만공 스님은 경허선사와 전봉준이
천안매부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갔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 그래도 경호선사의 그 뭐셔 경호선사의 그 습골은 좀 가져오셨어야지. 모든 거를 그냥 깨끗이 버린 것 같고 아마 만공스님은 경호선사가 내가 이 꼴저꼴을 보기 싫어서 간다 그러니까 또 세상에 이제 가면은 또 막 비방하고 할까봐 그걸 없애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에요. 만공스님이 조금만 더 경호선사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었으면은 좋을 뻔했는데. 만공은 다비를 불을 외치며 시한수를 벗다 지난번에 했죠. 소쩍새가 솥이 적다고 소쩍거리들 한다 했잖아요. 만공은 사형 해올과 함께 단숨에 달려가서 다비식을 거행한 다음 풍골된 채는 가졌어야지. 스승 경호가 술과 시로서 외로움을 달래며 떠들던 갑상의 강과산 그리고 무슨 강이죠? 무슨 강? 허청강. 산은 난득산 했잖아요. 난덕산, 난득산. 똑같아 그랬죠. 덕을 쌓기가 어려워. 산이 추워. 아주 황폐하고 너무 추워서 이득 보기도 어려워서 난득산이라고도 하고 난덕산이라고도 하는데 경사가 그랬잖아요. 덕을 베풀기가 마음이 여유가 없다라고 해서 난덕산. 난덕산에다 뿌렸어요. 속상한 건 그거죠. 만약에 경호선사 진짜로 만공스님이 가주셨으면 지금은 이 경호선사 이렇게 선양하기가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경호선사 계시면 가서 가서 인사도 하러 가고 고해온 거를 이렇게 하면 좋을 뻔했는데 대중이 경호선사를 많이 대중에 잊혀져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죠. 경호가 누구여라고 하지 마세요 스님들. 새롭게 가신 이 젊은 스님들은 경호가 누구냐고 물어. 그러나 그의 치열한 구도정신과 선풍신작에 천법은 조선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더라. 다행히 제자들을 잘 둬서 그렇죠.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말년의 삼수갑선의 삶은 애국심의 발로로 교육의 기치를 들고 우리가 지금 경호선사의 애국사상에 대해서 애국자인 거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치를 들고 교육의 현장에서 그의 마지막 삶을 헌신하게 되니 그의 애국가는 바로 뭐더라? 교육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호가 남쪽을 떠나 북행을 한 이후 그가 남긴 몇 편의 시를 통해 우리는 몇 편이 뭐셔? 140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애국시는 10편 했죠. 우리가 지금 10편 그죠? 우리는 경호의 교육을 통한 애국지심과 민초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의 애민정신을 애국지심, 애민지심 아이고 잘한다. 애국지심 나라를 엄청 지키고 싶어 했고 많이 걱정을 했죠. 그 다음에 나라사랑, 그 다음에 애민지심과 민초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의 애민정신을 통해서 나라사랑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 당시 지도자의 입장에 선 대선사 경호가 그의 위상에 결맞는 사회 참여를 포기하고 요새 이 사회 참여 포기했다고 많이 지랄들 했죠. 아니 대선사가 돼가지고 책임도 못 짓고 말이지 일제 한거하지 못하고 도망갔다 비겁하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그 속에는 너무 가슴 아픈 정말 나서고 싶어도 일제에 나설 수 없는 나서면은 사형이니까 경호선사는 삼족의 반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대선사가 그의 잘맞는 사회 참여를 포기하고 돌연히 참적하였다는 것. 이 비겁한 추측성이면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 지금은 더 무의미하죠. 그거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어쩔 수 없이 간 삼수갑산이었으니까. 이처럼 암울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저항 의지를 반영한 그의 단호한 그나마라도 북행에서의 결단 뭐야? 단발이지 단발 머리 잘라 라고 하니까 안 잘라 장발할 거야 이놈들아 이래가지고 장발하셨죠.
북행의 결단은 철저한 그 자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즉 경호는 자신의 모든 명성과 영예를 한순간에 미련 없이 들쳐버리고 진승이 하산하는 입전수수의 모습으로 입전수수 틀렸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들립자를 써야죠. 저건 입처개진할 때, 수처 작주 입처개진할 때 서 있는 곳마다 모두가 친이들 할 때고, 이거는 들립자 써야 돼요. 저작거리로 들어간다니까. 입전수수의 모습으로 오지 중에서도 아주 오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오지인 삼수갑산을다가 한반도 제북단 유배의 땅 함경도 삼수갑산으로 들어가. 얼마나 이 일본 놈들의 감시를 피하고 싶으셨으면 정말 끔찍하죠. 어떻게 삼수갑산까지 가시냐고. 대단해요. 삼수갑산으로 들어가 그의 애국의지를 서당의 훈문으로 실현해 보이고 거기서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항상 말씀해, 경호선사 선서야 선서, 잘 살다 가신 분, 부처님의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불세존 이렇게 되잖아요. 경호선사도 선서는 선서하셨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으로 모양새를 잘 갖추시고 마지막까지 그 척박하고 그 추운 곳에서 그걸 다 견뎌내시고 학동들을 가르치고 임종계를 쓰시고, 그렇게 하고 내가 중도 속인도 아닌 성경화라고 쓰시고 제자가 올 거라고 하시고, 이런 상을 그리시고 붓을 집어 던지고, 아유 그 이상 얼마나 완벽이야 완벽. 네, 그런 분이시라 아무나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현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박사 논문 막 인쇄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막 동대교 마당에서 썼다니까. 뭐 사회적 환원, 회향, 실천명제, 중도, 불의, 그걸 꼭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장짜리로 내가 썼는데, 경호는 북행을 단행한 이후 자신의 이름을 박난주로 바꾸고 유생이 되어서 흔적 노릇을 하다 운쯤한 지 몇 년? 8년. 1904년에서 1912년 딱 8년이에요. 후인 1912년 4월 25일 64세의 나이로, 이거는 송납이죠. 범납은 58세, 56세 갑산 웅이방 도화동에서 입적하셨더라.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 바람만장한 경어의 행적은 가감이 없는 인간 경어의 진솔한 삶으로 그의 북행에 대해 감히 세간이 왈가왈부하기 전에 하기에는 함수갑산의 삶 역시 민초를 애민으로 교육으로 헌신하는 진실하고 치열한 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침에 올려, 사실은 지금 전봉준 장군이 나타난 이후로 경어선사는 정말로 더 대단한 분이라는 거. 이리중행하러 간 것도 대단하지만 그 전봉준 장군의 짐을 짊어지고 가셔서 깨침의 울림을 온 천하에 전하며 조선의 선불결 호령하며 선지를 거행하던 근세의 선지시 경호는 삼수 갑산 장진 뿐이 아니여 등을 떠돌다가 강격은 종남면 한전동에서 담녀 김탁의 집에 머물며 선비 박난주 또는 유발거사 박진사로 칭하며 훈장이 되더라. 그리고 관서와 간북 일대는 물론 국경을 넘어 반주 지방까지 비승비속 차림으로 떠돌아 많은 선비 유자들과 은자죠. 더불어 나라를 걱정하며 시정조화를 하면서 젖기도 하였더라. 하여튼 언도 한도 없이 경사 살다 가셨지만 삶은 아주 궁핍했더라, 이런 얘기죠. 삶이 아주 궁핍했어요. 경호가 외영상의 장발을 선택하여 머리를 기른 것은 일본 놈들 때문에 살아서는 결코 경성 땅을 밟지 않겠다. 이렇게 다 써놓으셨는데 우리 몰랐죠? 는 일제히 단발령에 대한 경호의 그만의 단호한 청항에 몸부림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박학다식간 천하의 문장과 경호가 머리에 유관을 쓴 유생이 된 것은 사당을 열어 장차 나라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뜻을 두었기 때문에 경호가 택한 훈몽은 문명을 대체하는 무기로서 경호가 택한 최선의 길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더라, 이런 얘기죠. 할 수 있는 일이. 선택도 잘하셨고, 여기서 경호는 단순히 글자만을 가르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지심을 가르쳤겠죠. 애국심도 함께 심어두려는 의도로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랬죠. 아무도 모르지만 경호 선사는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경어의 예리한 예지력은 선각자의 입장에서 우선 미망의 중생들이 까막눈으로서는 절대 무명을 벗어날 수 없고 일본 놈들에게 절대 대항할 수 없고 나라를 뺏긴 나라를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지한 빙초들은 고관들을 또 더군다나 고관들을 가렴주고 이놈들 뭐야 이게 탐관 우리 놈들의 가렴주고에 시달렸죠. 시달려도 저항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참한 현실을 꿰뚫어보고 훈몽의 길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되찾는 일을 어린 학동들을 교육함으로써 거기서 희망의 쌍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경어는 훈몽을 자청하다. 박진사로 둔갑하여 속진 세상에 자신을 파묻히고 말았더라. 이처럼 경어는 나라 사랑은 교육을 통한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일이 중행의 삶을 구현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잘한다. 여기까지 하고 그게 끝나나 보다. 한편 뜻을 같이 하는 우국충정의 고매한 선비들과 뭐를 맞대고 아까 말했죠. 그 옷깃을 맞대고 그죠? 옷깃을 맞대고 나름으로 장래를 걱정하며 술과 시를 벗삼아 세상 시름을 잊으며 말년을 보내더라. 세상 시름을 그냥 술에 의지해서 따라서 경어의 애국관의 중심에는 교육을 통한 새싹들의 지도를 사회적 실천 명제 나왔네. 사회적 실천 명제죠. 이만큼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 경어선사이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자신의 말년을 오로지 교육에 헌신하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는 넘어가지? 넘어가? 큰 대단원으로 넘어가요.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